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음, 1학기 때 이제 마이스 경영이라는 강의를 필두로 2학기 때 레저와 또 레저 엔터테인먼트라는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학기 때는 이제 강의 과목이 배정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사실, 마이스 경영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레저 엔터테인먼트 그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와 연결해서, 어, 제가 출석부를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마이스 경영과 연계해서 듣는 학생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음, 우선 수업 전에 양해를 좀 구할 것이, 오늘은 3교시 중에 비대면으로 1교시 오리엔테이션 강의만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3교시에 대한 수업은 오늘 1교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나서 수업 내용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방향을 들으시고 나서 다소 방향이 좀 맞지 않거나 그리고 수업 내용이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탁구 학생들 분들은 빨리 수강을 다른 쪽으로 옮기시거나 그리고 취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 수업이 사실 쉽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과목들이 문제 해결 기반의 실무적인 기획서 작성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이 취지와 목적 자체는 이번 수업이 음, 사실 마이스 1학기 때는 마이스 자체의 어떤 이론 실무적인 이론 기반이었다면 2학기 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이 자체는 마이스나 관광 자체를 레저,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로 실무 기획서를 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업계에서 기획서 형태로 만드는 그리고 만들어서 그걸 실제로 실무에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업체 연수나 그리고 인턴십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도 이런 아이템을 자신의 지식이나 그리고 어떤 자산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력서의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공모전에 어떤 아이템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강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빨리 수강 취소를 하고 또 학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좀 고려를 해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 교과목명은 레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레저, 쉽게 말하면 레저 자체는 여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여가. 기존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레저 자체를 여가라고 사용하였습니다. 그 여가 자체는 우리가 남는 시간, 유휴 시간이라고도 했고요. 일하는 시간 외에 편안한 시간, 휴식 시간이라고도 하죠. 최근 사회 트렌드가 변화됨에 따라서 주 5일제가 시행이 되고 주 7일에서 이틀을 쉬게 되면서 그 남는 시간에 우리가 유흥을 즐기거나 아니면 세계 여행을 가거나 기타 등등 많은 시간들이 유휴 시간으로 남게 되면서 그 여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들을 활용하게 되며 그런 여가 시간들을 통해 뭐 여행, 관광, 이벤트 등등 여러 가지 문화생활들을 즐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엔터테인먼트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유기적인 상황들을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걸 사실 산업적으로 뭐 마케팅적으로 산업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기타 산업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관광과 마이스 쪽으로 특화돼서 레저와
이벤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집약해서 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관광 쪽으로 접근해서 이런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볼 것인가, 그리고 이런 기획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활용해 볼 것인가를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수는 3학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그런 점은 물론 여기 LMS에 쪽지로 남기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이메일로 남겨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연락처는 알고 계실 텐데 너무 급한 일이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출결 관련한 일이나 그런 것들은 메일로 미리 보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여러분들이 백신 관련한 것들, 그리고 혹시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예방접종일, 이런 것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나 거기에 관련한 자료 첨부들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제 출결 관리 부분을 당연히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도 미리만 저한테 고지를 해주거나 추후에 먼저 선조치 후에 저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메일이나 아니면 진짜 너무 급할 때는 제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연락처는 제가 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전체 공지방에 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목의 개요는 목표를 여기에 있는 강의 계획서에 참고를 하면 되고요. 주로 아마 중간고사 전까지는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이벤트적으로 접근하는 요소에 이론적 접근 부분에서는요, 주로 케이스 스터디를 할 예정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는 어떤 종류냐면 과연 레저 엔터테인먼트 부분, 특히 우리가 주로 다룰 부분은 큰 범위 내에서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라 볼 수 있겠죠. 평소에는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진 않죠. 일상적인 것과 이벤트적인 것으로 나뉘어지면 일상은 사실 독립적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느낌을 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벤트는 뭔가 좀 오픈되어 있고 일탈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가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벤트 안에 레저와 엔터테인먼트가 속해 있고 이런 이벤트의 범주 안에서 레저와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기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풀어내는가, 이벤트적인 요소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이벤트적인 요소로 풀어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여가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기획서를 통해서 이 시간에 풀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 주로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할 예정이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런 실제로 실무적인 기획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PPT를 조 단위로 묶어서 그렇게 조 단위로 묶은 다음에 PPT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페이퍼워크를 많이 강조하진 않을 테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구성에 있어서 뼈대와 소제목,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 원론적인 내용들, 자료조사에 있어서의 어떤 기획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강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컨설팅을 해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신뢰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 부경대에서 강의도 물론 하고 있지만 현직 JSB 투어앤마이스 기획사 대표이기도 하고 또 현 스마트 관광연구소 원장입니다. 거기서 이미 연구 사업과 기획사 또 투어 JSB 투어앤마이스
여행사 겸 또 컨벤션 기획사의 대표를 하면서 현직에서 이미 기획사 겸 여행사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 그리고 여행 투어 상품, 문화 기획 상품 이런 부분에서의 수많은 경험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고 또 기획서 관련해서 또 뭐 입찰 관련 그리고 이런 기획서 관련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획서를 누구보다도 아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수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까지는 그렇게 조별 단위로 묶어서 이제 기획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중간고사는 25%입니다. 25%가 되고 기말고사는 25%입니다. 보통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비중이 높은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중간고사는 자유주제로 논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문제 해결 기반의 논술 시험을 볼 예정인데 산업 사례들을 통해서 사실 뭐 산업 주제는 이런 쪽이 될 거예요. 이제 레저 엔터테인먼트 산업 사례 중에서는 뭐 이벤트, 공연, 엑스포, 뭐 스포츠, 레저, 카지노, 또 리조트, 테마파크, 해양 레저, 뭐 크루즈, 우주 산업, 4차 산업, 실버 산업, 의료 관광, 한류 산업, 뭐 실버 산업, 또 기타 웰리스 산업, 뭐 등등 뭐 이런 산업들이 차례차례 어떻게 엔터테인먼트와 레저 산업의 이벤트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계속 이제 트렌드 산업과 보여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아니면 또 장점들과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의 문제 해결 기반 방식의 어떤 뭐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자유주제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제안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내거나 발굴을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중간고사에서는 자유주제 논술 시험을 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사실 대학생이면 적어도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에 온 이상 대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서치가 가능한 그런 학생들 부분이고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가서는 여러분들의 나름의 있던 어떤 리서치 부분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신의 흔히 말하는 개똥 논리를 안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나 어떤 생각을 안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실무 이론을 논술 시험으로 그렇게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1학기 때는 복합 리조트에 관한 수업을 했었습니다. 마이스 산업 중에 복합 리조트에 관한 수업을 했었는데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는 오픈이 되어야 한다. 또 뭐 아니면 국내 내국인 카지노는 합법화 아니면 뭐 국내에서 오픈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만약에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죠. 내국인 카지노를 오픈하게 됐을 때는 뭐 도박 중독이 일어나게 돼서 도박 풍토가 만연화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사례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고로 뭐 이제 내국인 카지노 오픈 자체는 뭐 이런 사례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오히려 내국인 카지노 오픈은 적정한 사법기관의 통제하에 내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복지기금 순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뇌 소화에 도움이 된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장을 통해서 또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제 논술 시험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 근거와 또 거기에 대한 좀 자신의 어떤 당당함 그리고 자신의 필력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제로 논술 시험을 칠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1, 2, 3, 4를 지금 사실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비판의식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을 평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시라고 미리 시험 문제를 사실 중간고사를 가져가시라고 논술 시험을 준비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1, 2, 3, 4 3주부터 차례차례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선점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케팅 심리부터 포함해서 마케팅 심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STP 들어보셨죠? 경영학 보니까 STP는 들어보셨는데 STP를 하기 전에 마케팅 심리를 꼭 하셔야 되고 그 마케팅 심리를 통해서 STP를 하고 STP 부분에서 이제 기획서 작성 이론을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기획서 작성의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부적인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쫙 풀어갈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쨌든 제가 중간에 빠졌는데 어쨌든 중간고사가 25%인 이유는 그런 처음에 논리를 만드는 그런 이론적 어떤 논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중간고사의 비중을 25%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또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기말 역시도 25% 비중을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과제물을 10%로 넣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 과제물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런 과제물도 해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출결 20%입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죠. 여러분들 아마 백신 이후에 백신을 맞게 되면서 아마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 수업으로도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저는 출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실무 수업 자체가 저는 이론 수업은 이런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무 수업 자체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질문과 또 대답을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실무 부분은.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을 원론을 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아카데믹한 것도 좋아합니다. 아카데믹한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 대학원 수업에서도 수업하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 1학기 때 학생들하고 많은 면담을 했습니다. 많은 면담을 했을 때 지금 부경대학교 경영학부의 관광학도들을 관광학을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아쉬운 점이 실무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의견 그리고 평가 부분에서도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너무 이번에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자 이번에도 그런 수업들을 연계해서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타 부분에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오히려 참여도를 넣었습니다. 그 참여도가 뭐냐면 오히려 기타 수시 수업 참여도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제가 또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활동을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모 학생은 코이카 활동을 한 학생도 있고 여러분들 코이카 알고 있죠? 코이카 활동을 한 학생도 있고
또 오히려 구청, 또 정부, 또 공사, 관광공사 이런 곳에서 외부 학생 활동을 하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외부 활동. 이런 것들은 서로 사실 정보를 공유해서 동기들끼리나 아니면 그부들끼리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케이스를 서로 준비를 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공유해서 자기의 정보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학생들한테 오히려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업 태도와 그리고 자신의 경쟁력을 서로 나눠가면서 공유해서 어떤 학과의 전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사겠습니다. 오히려 수업에 도움이 더 되고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학생 학도로서도 마찬가지고 연구자로서도 굉장히 존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 내 그리고 학생 내 학과 내 그리고 팀별 내에 오히려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을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평가를 합니다. 팀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할 텐데 오히려 자신을 물론 챙기는 것도 좋지만 팀을 위해서 이번에 많이 챙기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내서 오히려 가점을 더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타 평가가 20%나 들어갔습니다. 어,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굉장히 효율적일 때도 있었지만 다시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소중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협동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안아주고 조금 더 보담아주는 그런 게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고 그런 것들이 서로 필요한 온기를 나눠주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수업이 조금 팀 내 팀워크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타 부분에 수업 참여도 내지 기여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타 항목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었습니다. 그걸 객관화할 수 있는 평가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기획서 작성 이론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컨텐츠 기획서 작성 실무라고 있어요. 기획서 작성 실무가 있는데 참고할 만한 교재는 제가 몇 권 준비했냐면 관광공간개발론 그리고 관광상품기획론 그리고 이벤트 축제 통합기획 실무론 그리고 글로벌 뉴관광론 그리고 이벤트 경영론 그리고 관광자원론 그리고 축제 이벤트의 전략과 기획 실무 이렇게 6권 정도를 이번 2개월 동안 이제 좀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번에 강의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떤 여러분들에게 컨텐츠 기획 실무를 좀 제작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했고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하지만 좀 더 파워풀하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어떻게 배출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몇 주 안 되지만 창출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강력한 기획서를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번에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좀 가지고 수업을 좀 잘 들어서 코칭해 주는 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스스로를 믿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조명이 내려와가지고 스스로를 좀 믿고 강의에 참석을 좀 잘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잘 참여하길 바래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 기획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모전에 한번 좀 수정을 더 해서 그리고 피드백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예년에 어떤 어떤 민간 주간 전시 또는 어떤 축제 관련한 어떤 상품 기획 관련 여러 가지 용역 사업에 제출할 수 있는 아니면 창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포부를 가지길 바래요. 단순히 이건 학생 과제가 라기보다 거의 준 프로 수준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수업이라기보다 이번 이 한 수업이 몇백만 원짜리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본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요즘 너무나 힘이 들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솔직해지는 것도 희망을 꺾어버린다는 것보다 너무 솔직해지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직시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인턴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턴 2명을 받았었는데 그 인턴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이랑 현실의 사회의 모습이랑 격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담을 했을 때 역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이랑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회의 모습이랑도 상당히 많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어떤 온도차냐면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태껏 배워왔던 것들을 실무와 연결을 시키기까지가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들을 깨우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배운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있어. 근데 그거를 링크시키기가 힘든 겁니다. 대학에서 배운 거 쓸모없다. 대학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중학교에 배운 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거 어딘가에 배운 건 어딘가에 있어요. 머릿속 어딘가에 있고 가슴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어딘가에 뭐 브레인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머슬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 어딘가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면 새로운 환경에 사회에 나가면 소셜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근육과 새로운 브레인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노하우나 아니면 경험들을 쓰지 못하는 거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링크 시키지를 못해요. 왜냐면 사회생활은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의 아르바이트랑 다 달라요. 그 모든 게. 기존의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항상 학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 달라집니다. 사회인이라는 그 자체로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실전인 거예요. 학생이란 친구가 이게 떼고 나면 그냥 사회인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세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왜 안 가르쳐 주지? 왜 나는 회사 가서 업무를 가르쳐 줘야지. 인수인계 받아야지. 인턴이면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배워야지. 왜 안 가르쳐 주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회사에 가면 뭘 주나요? 월급을 주죠, 여러분.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의 연봉이 측정되고 여러분들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월급만큼의 아웃풋을
꺼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과연 월급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준다? 직업훈련소는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회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바로 뭔가를 생산해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들어가서 어벙벙하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기다리거나 배우는 게 늦거나 아니면 선배나 아니면 대표나 간부 뭐 기타 등 관리직 이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를 학생들처럼 기다리고 있다가는 여러분들은 영영 배우지 못하고 회사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습관을 학생 때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지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한마디, 두마디 수업에서 놓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왜 이 수업을 듣는지는 본질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의 한마디, 두마디 강의 1시간, 2시간 놓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목적만큼 왜 들어야 되고 이 수업의 본질적인 목적, 이 여기에서 내가 반드시 완벽한 컨텐츠 하나는 만들어 간다.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적어도 다음 공모전, 다음 사회에 나가 나의 포트폴리오 하나 만들어 간다. 라는, 그리고 이걸 내가 협동을 통해서, 우리 팀워크를 통해서 멋진 거 하나 만들어 간다. 적어도 이 수업에서만큼은. 그리고 모르면 김광민 교수를 100% 활용한다. 아니면 김광민 교수 회사를 찾아가서라도 평일에 찾아가서 야근하는데 짜장면 같이 먹더라도 분명 회사를 찾아간다 라는 의지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회사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적성을 잃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투입되면, 사회에 투입되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로 생산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들어서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관광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관광공사에 가든지 백스코 같은 컨벤션 센터에 가든지 여행사에 가든지 아니면 PCO에 가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뭐 항공사에 가든지 어떤 분야에 가든지 간에 기획 파트에 가든 경영부서에 가든 어쨌든 기획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 기획부서에 가게 되면 어쨌든 무조건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 기획에서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가지게 되고 기획에서 무엇인가를 응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뇌를 가지게 돼요. 그 뇌를 가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업무는 시작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한번 실무적인 브레인을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다져보자고요. 그걸 우리는 관광, 이벤트,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런 실무적인 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너무 장황하게 길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수업은 사실 고되고 힘든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힘든 수업이니 사실 학점을 잘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견뎌내면 학점보다도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기 바래요. 학점이냐 아니면 결과물이냐. 물론 결과물이 좋으면 만족하면 학점도 좋을 수 있겠죠. 당연히 노력한 만큼 그것도 있고 그리고 항상 잘 이겨내면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동트기 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죠 요즘?
그런데 이 강의가 가장 어두운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힘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강의를 잘 이겨내서 또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또 어떤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항상 그런 희망을 갖고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작은 포트폴리오 하나가 굉장히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저는 희망은 여러분들 토익 900 몇십 점, 그리고 또 뭐죠? 뭐 NCS, 뭐 봉사활동 몇백 시간, 뭐 기타 등등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들도, 쌓인 노력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열정을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분야, 여러분들이 재밌게 하고 사소한 것들, 이런 것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사에 여러분들이 매진하고 베스트의 상태가 있으면 언제든지 희망은 보이진 않지만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포기하실 분들은 토1 중에 포기를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콘텐츠는 이제 2교시, 3교시 콘텐츠는 제가 이제 일요일쯤에 수업 강의는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늦더라도 이제 출석 기간은 제가 조금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들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좀 길어져서 미안하고, 그리고 코로나 조금 조심하십시오. 진짜 조심하세요. 코로나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조심해 주길 바래요. 제가 1학기 때보다 너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나도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대면을 너무 하고 싶었고 많이 설득은 해봤지만 저 역시조차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일단 비대면으로 돌리긴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빨리 대면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백신도 빨리 신청할 수 있으면 빨리 신청을 하고 우리가 조금 좀 안전해진 상태로 빨리 대면으로 만나서 적어도 제안서 작성 실무 때는 만나서 제가 직접 손으로 여러분들의 제안서를 빨간 펜으로 이렇게 고쳐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이 가서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빨리 보기만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도 적어놨지만 다음 주 역시도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으로 일단은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건 학사관리 측에서 일단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도 비대면이 되고, 다음 주 수업은 이제 레저죠. 레저에 대한 이론과 또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역사와 발전, 배경, 또 이것들이 어떻게 범위에 속하고 또 시장 현황이나 특성들,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현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 설명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지엽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좀 편하게 스토리식으로 풀어갈 예정이니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끔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